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앞에 어떻게 진화론이 탄생한 것인지,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화론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모태 신앙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진화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현재 모든 교과 과정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인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더 지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단지 창조론은 왠지 교회 맹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종교성이 강한 이론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진화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으신지요? 진화론의 탄생은 이렇습니다. 다윈은 영국의 생물학자인데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의사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기독교 집안이긴 했지만 반삼위일체를 믿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내력에 의해 의과대 진학을 하긴 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죠. 그는 청소년기부터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박물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박물학 분야 쪽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생물학 교수와 친분을 갖게 된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비글호에 1831년에 승선해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죠. 갈라파고스 제도를 탐사하던 중 새 부리가 구부러진 변종새를 발견한 후 종의 기원을 발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이론이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끌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테네시주 과학교사였던 존 스콥스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자신 스스로를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죄로 판명이 났지만 기독교 내에서 논쟁이 커졌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으로 번져 나가게 되죠. 이 재판은 신문에 기사화되고 전국이 논쟁거리에 휘말리면서 대단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숨어있는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건 뒷 배경에는 무신론과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ACLU라는 재단이 있었는데요. 온갖 음모와 술수, 거짓으로 성경의 진리에 도전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재판은 ACLU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본에 따라 스콥스가 진화 교육을 연출했으며 그 단체의 변호사였던 데로가 거짓 자료로 진화론을 변호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진화론 측이 제시한 진화의 증거물들은 나중에 모두 사기와 조작 및 거짓 자료로 판명되었고 모든 사실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다윈은 직장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구만 하고 직업도 없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양쪽 집안이 모두 부자인 탓에 넉넉한 자금을 대주었는데 거기에 투자자의 기질을 발휘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윈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다윈보다 먼저 종의 기원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리스라는 사람인데요. 먼저 종의 기원을 쓴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윈의 주변 사람들이 은밀한 움직임을 일으키면서 먼저 다윈이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조작해버립니다. 다윈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에 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영국은 품종 개량에 관심이 많았고 최대의 관심사였다고 하는데요. 품종 개량이라는 것은 인간이 변화시킨 것들이죠. 인위적으로 우량종을 선택해서 좋은 개량종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힌트를 다윈은 얻어내었죠. 인위적인 변종이 있는 방면에 자연적으로 선택해서 변종한 것도 있다라는 자연 선택적 진화 이론을 정립시킵니다. 인간이 진화되지 않은 증거 중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원숭이를 존대해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비하하면서 원숭이 흉내를 내는 경우만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적어도 진화론자들은 원숭이를 조상처럼 생각하니까 잘 모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공경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조상을 이처럼 무시하고 내버려 둘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조상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드는 의문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는데 지금의 원숭이는 왜 더 진화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조금은 진화를 이루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정도까지만 진화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종 중에서도 인간과 비교될 만큼의 진화를 이룬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만큼 진화 과정을 겪은 종은 긴 꼬리 원숭이 외에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있던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몇 개 정도는 고급종으로 인간처럼 진화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또 조금은 진화가 된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과거 조상들의 슬기로운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머리를 쓰면서 지혜롭게 살았고 우리들보다 손기술이나 두뇌가 떨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삶을 사는 방식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인간의 생김새가 특별하게 아주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커지고 잘생겨진 것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미며 살까 하는 것에 시간을 더 소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도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서 과거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인간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인체 발육이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진화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은 긴 꼬리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게 다윈의 주장이라면 원숭이 종류 중에 일부분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보다 많아졌을까요? 그냥 조금 더 많다 정도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은데요. 원숭이는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반해 사람은 지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일부였던 종이 엄청난 번식을 이렇게나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원숭이가 열등자이기 때문에 인간만큼 진화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사라졌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들은 분명하게 있죠. 우리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쓰지 않으면 퇴화되어 잘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게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내려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숭이보다 우월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으며 이 땅에 충만한 존재로 살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창조 사역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동사들을 확대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일간의 창조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그룹의 동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누사는 주로 첫 번째 그룹이고요. 만들다와 창조하다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6일간의 창조 작업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첫 번째 그룹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두 번째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빛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은 빛들이 만들어지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면서 궁창이 생겼고요. 이 궁창에 새들을 만드시고 아래쪽 물에는 물고기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아래쪽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드러난 땅에 식물들을 생산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땅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빛으로 시작해서 땅의 완성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빛들로 시작해서 땅을 다스릴 인간이 만들어줌으로써 땅이 완성됩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단수였고요. 나누고 생산하다, 드러나다 이런 동사들을 써서 정리정돈해주는 그런 그룹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복수로 되면서 채워지고 메꿔지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은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것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룹은 창조되는 그룹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6일간의 창조 작업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작업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흑암과 물과 땅을 정리하고 정돈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고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은 정작 두 번째 그룹인 3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 그룹의 3일은 뒷그룹을 작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뒷그룹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모든 창조는 6일간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와 야차르와 아싸인데요. 이 동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전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쓰는 동사인 것이죠.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쓸 수 없는 하나님 전용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에 쓰는 동사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동사인 바라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천지를 만들거나 새, 사람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새나 물고기, 사람 이런 것들을 복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쓴 것들은 아직도 인간이
복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이며 무신론주의입니다. 인간이 잘 먹고 즐기기 위해 만든 것들은 재앙을 일으켜 다시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보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하다라는 발화를 통해 인간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진화한 것도 아니며 복제되지도 못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은 진화되지 않았으므로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자에게 인간이 왜 진화되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겠죠. 이런 사상에는 인본주의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영을 부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하죠. 이러한 도전은 지구의 파멸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이것으로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